네,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천병 이건태 당선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천 지역의 의원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 속에 새 얼굴이 되셨습니다. 3파전 속의 민주당 승리였습니다. 지역 일꾼 얼굴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도 기대가 큰데 승리의 배경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이제 저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크게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사가 아주 강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을 할 적임자를 찾는 또 의사가 아주 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제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 변호인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과 최일선에서 민주당의 방패로서 싸워왔습니다. 그 점을 저희 지지층들이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당선 이후에 지역 행사에 참여를 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장애인의 날 행사에도 가셨고 지역 아동센터 문화행사도 다녀오셨는데 선거운동할 때 들으셨던 유권자들 이야기랑 당선되고 나서 듣는 이야기랑 또 무게감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운동 때는 이제 제가 부탁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선되고 나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만나본 우리 주민들은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구 사항이었던 윤석열 정권 심판 잘 부탁한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발전 잘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 지역이 이제 26만 8천 명입니다. 인구가.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동네 변호사에서 우리 동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지역의 가치를 2배로 높이겠다 이런 소감을 밝히신 적이 있는데 뭐 원도심 재정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또 역공역 북부광장 복합개발 이것도 현안입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원도심 재정비는 우리 부천병 지역의 가장 핵심 현안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639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 전체가 323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절반 정도가 우리 부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부천의 원도심들이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시급히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이제 부천병의 이제 주 지역이 소사구인데 소사구도 현재 조합원 설립 인가 받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것이 가로주택 정비하고 소규모 재건축 포함해서 42개 곳이나 됩니다. 42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시는 여기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작년에 3군데, 올해 4군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보다 더 획기적이고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할 거고요. 특히 이제 4월 27일 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우리 부천병 지역의 원도심을 넣든지 그게 부적절하면 원도심 지원 특별법을 만들든지 이걸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 재정비 또 역공격 광장 이 복합개발 이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광역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부천병 지역의 어떤 고립된 섬 같다 이런 말씀 해오셨는데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좀 광역 교통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제2경인선입니다. 그래서 제2경인선이 지금 대의건설이 민사사업 신청을 해서 KDI에서 민사 적격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제안서에 노선에 옥길 범박역, 범박 옥길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반드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광역버스 문제도 지금은 옥길 범박을 지나는 광역버스가 한 개 노선도 없는데요. 네. 반드시 이걸 유치해서 이 옥길 범박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시는 출퇴근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천 지역 하면 한때 인구 90만을 넘어 100만을 육박하는 그런 지역 기대가 컸는데 최근에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교육 문제, 특히 과학고 유치 공약에 대해서 지역민들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 문제 글쎄요, 뭐 지역 전체의 체질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우수한 과학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우수한 인재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과학고가 설치된 게 의정부의 경기 북과학고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들이 우리 부천에도 과학고를 유치를 해서 그 학생들이 높은 교육을 받고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그 금년 3월 14일 날 부천시 의회에서 그 과학고 설립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민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절차가 반드시 잘 추진돼서 지금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앙 정치 얘기를 좀 해보면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이 되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였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 대표와 인연이 시작됐는지 또 이 대표와 가깝다는 게 오히려 좀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 선거운동 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이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예. 제가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대표님에 대해서 뭐 조폭 연루설 이것을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퍼뜨렸던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해줬는데 네. 제가 재정신청 사건을 맡아가지고 법원의 재정 결정을 통해서 기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겼고 이제 당내에서는 제가 이제 당대표 특별 보좌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대장동의 핵심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건은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책도 썼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억울한 사건이고 이걸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